네, 큰 틀에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빅피처를 완성하고 있는 이슈도 오늘 짚어볼 텐데요. 저희 최태규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가장 큰 이슈 플레이는 아무래도 원화 강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약간의 뭐 제동이 걸리면서 1162원 정도 네,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단기간에 가파르게 원화 강세가 나왔잖아요. 네, 네네네. 원인 분석 먼저 좀 해주세요. 네. 네, 우리 한 달 전인가 제가 한 1170원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냐고. 제가 놀랐어요. 예, 그런데 네, 지금 현실화됐네요. 네네네네. 자, 일단 원화 강세 왜 이렇게 강세가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일정 부분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인정하면서 결국 시장에 많이 돈이 풀렸죠.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달러 약세가 결국은 어찌 보면 우리한테 원화 강세 쪽으로도 압력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의 빠른 경기 회복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 강세를 어찌 보면은 용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커플링 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일단 이 코로나 대응이 좀 심하다 보니까 우리 그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대응 잘하네, 즉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높은 평가를 해주는 것이 원화 강세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 차트 흐름 보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서 좀 지지해 줄까 한번 좀 제가 좀 차트를 한번 갖고 나왔는데 한번 추이를 조금 볼까요? 예. 네. 일단 잘 보시면은 그 1150원대 여기 네 개 요 박스가 있죠. 1150원대 되면은 저점 찍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단에 보면 1140원은 올라가는데 거기가 꼭 1140원만 되면은 못 올라가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번에 1150원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놓고요. 그리고 만약에 1140원까지 가면은 아마 지지해주고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무조건 하락하면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라고 할 텐데 그러한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지금의 우리 주식시장 여건상 외국인이 무턱대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니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오히려 원화 강세가 수출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환율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만약에 1140원까지 가게 되면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개입이 있겠죠. 방어하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현 시점에서 원화가 강세하니까 수출주들이 안 좋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원화 약세로 인해서 뭐 약세 종목들이 좋으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 어찌 보면 대표적인 수출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 만들고 다시 오늘 좀 반등 나와주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10월 달 실적 나올 때까지는 계속 상승한다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3월 달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고점이 되면서 4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종목을 좀 하락시킬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조금 더 높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한번 제시해 드렸는데 네. 현재 흐름이라면 현대차는 21만 원, 22만 원까지 조금 더 높여놓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고 싶은데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치포치 하면서 뭐 7위원이 뚫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할 것인가 이 지속성 여부가 일단은 조금 궁금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강해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또 양날의 칼이 되지가 않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자극은 하게 될지 반도체 쪽 계속 사게 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코치요? 네, 포치. 7위안 때를 저희가 포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위안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이런 패턴이 나올까요? 일단 위안화 강세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용인할 것 같아요. 그 미국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중국도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 내수 쪽이거든요. 그쵸, 결국 네. 내수 쪽이다 보니까 굳이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면서까지 시장을 가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의 위안화 강세를 일정 부분 용인하면서 가자. 최근에 그 상해 지수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하락하고 오늘 이제 좀 반등 나오다가 지금은 또 다시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 네.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 우리 시장에서는 결국
원화 강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수출주들 그다음에 오히려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빚을 많이 진 기업들 어찌 보면 갚아줘야 돼. 항공주라든가 그런 여행주 뭐 쪽들,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과연 지금 시장 여건에서 그러한 것들이 녹여져서 반영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여건이 그렇죠. 아니라서. 예.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로 인해서 종목별의 희비가 엇갈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수급 흐름으로 봐선 결국 수출주들이 환율하고는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10월 달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수급이 들어오니까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3분기까지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니까 네, 네. 결국은 드라이브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고 결국 4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4분기 되면은 결국 코로나가 다시 겨울로 인해 가지고 진짜 많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네. 다시 셧다운 되면서 기업들이 위축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들 수출주들한테는 크게 또 데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 이것들이 진짜로 부각되게 되면은 다른 거와 차치하고 미국이 불안하게 되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10월 이후에는 어떤 실적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외 변수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외 변수의 어떤 효과로 바로 반응이 아무래도 환율 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그러니까 원화가 더 강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원화 강세일 때 저희가 가져가던 이전의 매매 패턴의 공식은 깨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 함께 전략에 참고하시면서 흐름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글로벌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박두가 돼요. 네, 테슬라 배터리 대회가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기도 합니다. 너무 저희가 그동안에 기다려왔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하루 앞두고 왜 종목들이 강할까? 네, 이 부분 의구심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지 있을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네. 일단 거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결국 배터리 비용입니다.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이제 그 배터리 가격이 가장 비싸잖아요. 크니까요. 그래서 예. 그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그러한 비전이 좀 제시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는 수명입니다. 얼마만큼 이 배터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느냐.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시 또 끝으로는 이제 생산 능력이에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하는 대로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캐파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느냐. 제가 봤을 때 크게 이 세 가지가 좀 획기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네가 이렇게 300%라는 주가가 올라와 줬구나라고 네. 하면서 지금의 가격대를 유지해 줄 수 있어요. 허나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럼 그냥 급락 나와 버리는 겁니다.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네. 급락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 배터리 사용하는 게 이제 파나소닉 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CATL하고 이제 합작해 가지고 뭔가 하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할 거고 얘네들이 뭔가 변화된 게 있어. 즉 이들의 기술력이 굉장하다는 게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우리 그 배터리 3사한테는 자극제가 되고 단기적으로는 뭔가 대형 악재 아닙니까? 그렇지 이 악재가 될 정도면요? 가능성이 네. 있어요. 따라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잘 봐야 돼. 뭐 CATL하고 그냥 단순히 합작은 뭐 크게 뭐 부각될 건 없어요. 근데 네. 그로 인해 가지고 비용, 수명,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해 준다라는 비전이 제시됐을 때는 예. 우리 배터리 3사한테도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업계 판도까지 뒤집을 만한 뉴스라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CATL과 우리가 협력관계 구축해서 파나소닉하고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큰 악재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큰 악재고 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자체가 뭐 전 세계의 전기차를 다 커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지금 매출만 보더라도 유럽 차나 일본 차, 우리 차가 더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찌 보면은 형식적인 거지만 결국 CATL이 그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네. 보면 다른 데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매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악재는 맞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또 크게 의아무야할 수 네.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핵심 기술을 가지고 네, 배터리데이를 진행할지를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안에서 뭐 신고가 나고 있는 선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오늘 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네. 개별주를 좀 당분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좀 개별주로 보세요? 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 네. 우리 3, 4 한번 차트 흐름 보면서 네, 네.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럴까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물적 분할 이 이야기로 해서 한번 올렸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60일 이평선 다시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결국 지지 못하게 되면 이 종목은 아마 좀 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요. 네. 따라서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양봉 나올 때 비중 축소가 맞을 것 같고요. 불안해요 오늘도. 네네. 네. 그다음에 삼성 SDI는 어때요? 좀 더 올라가는 모양새 보여주는데 결국 내일이 이 종목도 단기 고점 되지 이게 다시 이전 고점 치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이제는 결국 9월달, 10월달 되면 될수록 결국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뭔가 비중 축소의 자리이지 더 갈 거라는 생각 갖는 것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좀 바람직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삼성 SDI는 내일 한번 고점 나오게 되면 아마 47만 5천 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아마 윗꼬리 달고 단기 고점 될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크게 치고 못 가죠. 결국 이 종목도 제가 보고 있기로는 한 17만 원, 거기가 단기 고점 자리가 되고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랬을 때 SK이노베이션 17만 원을 치고 가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저희 배터리데이 결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도 늦지 그렇죠.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권고해 주시네요. 네,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펀더멘털 쪽으로 저 이동해 볼까요? 네, 실적 얘기가 계속 솔솔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컨센을 높이고 있는 핵심이 IT 쪽이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뒷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스플레이까지 괜찮아진다고 하고 반도체 지금 계속 좋고요. 핸드폰까지 해서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효자주로 등극할 수 있을지 선침에 가능한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고 그래요. 네, 결국은 어찌 보면 이 반도체 아니면 뭐 휴대폰 이러한 것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 이러한 부분들이 반사이익으로 이들 쪽으로 좀 실적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파이 뭐 휴대폰 이런 것들 반사이익 분명히 중국 쪽에서 아니 인도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휴대폰이 많이 팔렸다라기보다는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아가 더 팔렸다라고 보시고 또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새로운 뭐랄까 매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아니면 휴대폰 쪽에서는 3분기까지 아마 좀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결국 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오면은 결국 또 이 종목 특징이 잘 나오면 그날 고점 만들고 줄줄줄 징크스가 내려가는 게 있죠. 과거의 네. 패턴이었어요. 그러면 네. 결국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아마 좀 더 1, 2주 좀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들 종목군 쪽은 아마 10월 달에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추석 전후로 하면은 좀 매매 팁이라고 할까요? 좀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 결국 이 정치적인 얘기하면 결국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이게 가장 화두인데 부산시장은 김해공항이냐 아니면 가덕도 공항이냐 이게 또 이제 이슈가 되면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이요? 지난주에 예. 그 새우글로벌이 뭐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결국 최근에 이제 잠룡들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한동안 그렇게 조용하던 뭐 유승민도 뉴스에 나오고 김무성 씨도 뉴스에 나오고 결국 추석 전후로 즈음해가지고는 정치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은 땅 치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러한 종목들도 한번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은 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10월 10일 날이 노동절 창건 75주년인데 결국 거기서 북한이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의도치 않은 미사일 발사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미국 그 정치권에 조금 자극을 주게 되면은 아마 오히려 빅텍 같은 종목 차트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차트가 방향이 없어. 그러면 이런 종목 뭐 미사일 안 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그냥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한번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전 찬스 저희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큰 그림 어떻게 그려볼까요? 네,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수익 극대화 가능하니까요. 네. 10월 달까지 선택과 집중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